저번에 보니까 뭐 댓글에 거품이 많다, 뭐 시장이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죠. 뭐 이런 댓글이 많던데.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자전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 소매점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은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좀 이야기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희들이 그동안 자전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소개도 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자전거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도 한 말씀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떨 것 같다, 이런 좀 개인적인 느낌을 그냥 소박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 어떻게 좀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나라 자전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제가 봤을 때는 커 나가고 있는, 뭐 물론 위기도 있고 출렁출렁하는 단계도 있었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고 계속 우상향 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자전거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막 그때 폭발적인 붐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 아주 그냥 선풍적으로 이제 레저 바이크의 시장이 좀 팽창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또 그게 좀 교통 정리돼가고 있는 과정 중인 것 같기도 하고, 기승전결에 있어서 조금씩 우상향으로 어렵다곤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뭐 댓글에 거품이 많다, 뭐 시장이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죠. 뭐 이런 댓글이 많던데.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이엔드 자전거들이 실제로 비싸졌나요? 비싸졌죠. 그 전에도 물론 항상 가격에 대한 얘기는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코로나를 기점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물론 사실 보면 자전거 업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분야,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모든 게. 국밥 한 그릇도 지금은 뭐 10,000원 이하대가 찾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오른 거에 편승이 돼서 자전거도 그만큼 가격이 좀 상승한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눈에는 이제 거품이다, 누군가 많이 중간에 끼어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자전거 가격이 거품이다, 물론 가격이 비싸다고 다 거품은 아니고 사실 그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거품이. 근데 이 자전거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 소매점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은 억울해요. 어떤 부분에서? 소매점에서 저와 용역이 공급에 의해서 물건을 받아서 저희가 서비스를 보태서 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활을 영위하는 건데, 그럴 때 물건을 일정 가격으로 사와서 거기에 제가 생각한 일정 부분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순환이 돼서 그게 잘 유지가 되고 나는 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만족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은 그 물류, 재화에 관련돼서 되게 유동적이에요. 너무 과잉 생산된 것도 굉장히 많고, 과잉 생산된 물건이 생산된 업체의 출혈로 저렴하게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를 정상적인 가격에 공급을 받았던 저희 같은 업체들은 감수하고 저렴하게 파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신 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게 뭐 상시 그렇다면 사실 버틸 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서 얼마의 금액을 붙여서 550만 원에 팔고 싶은데 인터넷에는 벌써 450만 원에 누군가가 팔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게 거의 다 본사 브랜드인가요? 여러 유통 채널이죠. 뭐 본사에서 그렇게 가격을 덤핑을 해서 할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제 그 전에 산 사람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온라인에서 가격이 저렴한 게 있으면 가격을 매장에서 다 다운시켜서 파시는 거 대응을 해야죠. 뭐 내가 혼자 내 마진을 보겠다 고집을 피워봤자 회전만 늦을 뿐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재고를 항상 많이 확보해야 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경우가 데미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요즘 아마 매장 가보시면 재고를 많이 안 둘 거예요. 다 주문하라고 그러고 한두 대 전시해 놓고 그 시리즈별로, 그래서 따로 이제 원하는 게 없으면 주문하고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습이 돼서 매장에서도 100대씩 예전같이 막 사놓고 이러질 않아요. 잘 필요한 수량만 확보를 해놓고 부족하면 따로 또 주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때그때 자전거가 시세 같은 느낌으로 가격이 출렁일 때가 있어서 매장 입장에서는 좀 데미지가 있을 때가 꽤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너무 이 자전거 매장이 다 갈치를 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나마 자전거는 좀 덜하고 용품, 부품 뭐 이런 것들은 훨씬 심해요. 요즘에 이렇게 중간에 막 20-30% 붙여서 요즘에는 그러진 않잖아요. 다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또 아니니까. 그렇죠. 치열하죠. 정말 치열한 시장이어서 뭐 얼마 유통되는지 소비자가 뭐 다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실제로 인터넷에 부품들은 사오라고 해요. 손님한테 내가 공급받는 가격보다 인터넷 유통되는 가격이 훨씬 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매 입장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케이스가 꽤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사실.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자전거를 좀 많이 사는 편인가요? 어떤 분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지금 막 유튜브 콘텐츠도 보면 뭐 시장이 어렵다, 자전거가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막 팬데믹 시절에 폭발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막 되게 액티비티하고 빨리 판매가 이루어지고 고가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막 이랬던 시기가 살짝 넘어가면서 물량이 좀 과잉되기도 하고 새로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확실히 줄긴 했거든요. 뭐 기존에 꾸준히 타시는 분들은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활동성 있는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인구가 확실히 좀 줄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침체되는 것 같다,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대신에 형님뻘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뭐 어린 친구들 이걸 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늘은 것 같기는 해요. 은퇴한 형님들이 전기자전거 뭐 레저로 즐기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걸 금방 느끼면서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전기자전거를 접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요즘 이렇게 전기자전거에 관심도가 왜 이렇게 많아졌나요? 품질이 좋아지기도 했고 다양해졌어요. 가격대가. 우리 지난번에 한 1000만원대 전기자전거도 소개해드리고 해서 너무 비싸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 전기자전거는 한 뭐 50만원대부터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용도가 다양해요. 용도의 개념에서 뭐 천변 타고 여행하고 트레킹하고 이런 거는 사실 100만원 중반만 돼도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자전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전거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고 선택의 여지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자전거 시장이 침체라 그래도 이제 뭐 마케팅하는 분들이나 온라인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기자전거 비중이 높아졌다거나 그쪽에 뭐 새로운 유입이 많이 된다. 그게 없던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느껴져요. 전에는 그런 시장 자체가 없다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선택을 함으로써 그 시장이 커지니까 다른 시장은 낮아지고 그 시장이 조금만 상승해도 팽창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체감할 때 막 엄청 폭발적이진 않지만 밖에서 봤을 때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그 시장이 꽤 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사실이 있기는 하고 실제로 커가기는 하지만 실제 커지는 것보다는 더 약간 증폭돼서 보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전기 자전거가 꾸준히 많이 찾기도 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비전 있고 글로벌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제 되게 우상향되는 자전거 장르기는 한데 객단가가 올라갔다고는 표현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뭐 20-30만 원짜리 살 분이 100만 원 중반대 전기 자전거를 사면 그게 한 명이 사더라도 전체적인 지표상에는 이제 금액이 크게 올라가는 걸로 표현이 되니까 그런 게 좀 증폭되는 느낌도 좀 있고 시장이 그것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서 전체적인 시장이 볼륨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매장 운영 입장에서는 표현하는 것처럼 자전거 시장에서 엄청 포지션이 크게 느껴지는 느낌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슈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기 자전거의 수요가 막 파급적으로 늘거나 그런 거는 실제로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꾸준히 찾기는 하지만 뭐 굉장히 갑자기 어느 날부터가 많이 찾는다든가 이런 느낌보다는 찾는 금액의 단위가 많이 올라간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종류들이 또 많잖아요. 생활용 뭐 아니면 MTB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시티용, 생활 속에서 타는 편안한 형태의 전기 자전거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 레저용 이바이크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 좀 분류를 해서 봐야 되는 시장 같기는 한데 지금 생활 속에서 편하게 타는 자전거 시장도 물론 볼륨이 커지고 유지되는 건 당연히 맞고 지금 레저용 자전거의 EMTB 특히 뭐 전기 올마운틴이나 엔듀로나 이런 거는 벌써 폭발하고 지금 그 유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유튜브 찍기 전부터도 주변에서 저희 오랜 멤버들도 그렇고 이젠 다 있거든요. 지금 벌써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벌써 여러 대를 경험치가 쌓여서 또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갈구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레저용 EMTB 시장은 뭐 이 로드일 수도 있고 이 뭐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그 시장은 꽤 커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클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발전하는 시장인 거는 확실해요. 그럼 자전거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자전거 시장이 꽤 성숙 단계에 왔다고 봐요. 이런 말 하면 진짜 어렵다는 상황에서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전에는 하나의 장르, 로드면 로드, MTB면 MTB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뾰족하게 치우치는 시장이 사실 꽤 형성이 돼 있기도 했고 사람들도 다 이거 타나보다 하고 우르르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본인들이 판단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자전거 선택하는 기준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성숙이 돼서 지금은 뭐 하나가 치고 나가서 그 시장을 선도하는
희소하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서 조금씩 골고루 더 밸런스가 맞춰지는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 침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준화, 성숙의 단계에서 점점 이제 고루고루 발전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희망하고 있어요. 오늘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자전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지 본인들 생각이나 앞으로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